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깐돌이 오빠, 천만 오빠입니다. 천만전자예요. 깐추리 형이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또 아침을 또 이제 시작합니다. 이른 아침인데 6시가 이제 이른 아침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5시부터 하시는 분도 있던데 하여튼 6시부터 같이 이렇게 요이땅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좀 더 부지런해서 여러분들 그 시간을 아주 유용하게 쓰셨으면 좋겠어요. 또 일찍 일어나신 분 중 보니까 우리 여성분들은 주로 이제 아침에 이제 식사 준비하고 밥 한다고 일찍 일어나신 분들이 있던데 참 이게 밥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죠. 저는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식사 준비하고 밥하는 그런 여성분들을 최고로 칩니다. 최고의 여성이죠. 그분들은 못 따라간다. 진짜 존경받아야 할 분들이에요. 우리 남성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우리 여성들한테 잘해줘야 돼. 잘해줘야 합니다. 진짜. 누가 아침에 이렇게 일찍 일어나가지고 밥 해주고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요즘 시대에. 그래서 밥 먹을 때마다 항상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이야기는 꼭 해야 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제 말에 공감합니까? 우리 남성분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여튼 우리 남성분들도 고생 많죠. 밖에 나가서 이제 열심히 또 돈 번다고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그래도 그에 못지않게 가정 살림하는 우리 여성들도 많이 대우해주고 잘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서로 같이 이렇게 서로 도우면서 같이 돕다기보다는 아껴주면서 살아가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메타버스, 뭐 자율주행, 하여튼 이런 단어들이 많이 쓰이고 있는데 일단은 결국 뭐냐, 이제 게임 쪽에도 이제 불붙었다. 뭔데, 뭐야 도대체? 메타버스 자율주행 게임? 그럼 이쪽 산업이 이제 성장을 하려면 뭐가 중요하겠어요? 결국 이게 GPU라 GPU. 이 GPU가 많이 필요할 거야. 이 GPU가 일종의 그래픽 카드라고 하잖아요. 그래픽 카드인데 이 그래픽 카드 쪽에 인전 경쟁이 치열할 거다. 치열하다. 결국은 삼성 그리고 TSMC의 동무대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삼성과 TSMC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들께 한번 풀어볼게요. 현재 지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게이밍 산업이 급성장을 했어요. 요즘 그래서 게임주들이 요즘 핫하죠. 굉장히. 게임 산업이 급성장했는데 GPU, 특히 여기 GPU가 그래픽 처리 장치 시장이 달아오르고 있는 겁니다. GPU 시장도 달아오르고 있다. 그래서 GPU 시장에서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엔비디아 그리고 AMD 하여튼 이쪽으로 해서 고성능을 앞세워 가지고 신제품 출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신제품 출시. 여기에 인텔도 시장 진출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인텔. 요즘 인텔 조용하던데 인텔이 또 준비를 하고 있다. 하여튼 이를 둘러싼 삼성전자와 TSMC의 수주전도 더욱 치열해질 것 같다. 치열해질 것 같다. 그렇게 봅니다. 왜냐? 결국은 반도체가 필요한 거야. 반도체. 이 반도체 누가 만들어? 시스템 반도체. 결국 삼성하고 TSMC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치열해지겠죠. 일단은 시장 조사업체 옴디아에 따르면요. 올해 그래픽카드 시장 규모는 30억 8,2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3조 6,728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해 이제 15억 800만 달러와 비교했을 때 한 2배 정도는 넘게 성장한 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픽카드는 그 컴퓨터 시스템에서 만든 그 이미지를 전자신호로 변환을 합니다. 전자신호로 변환해서 이제 모니터에 출력하는 일종의 하드웨어다. 하드웨어인데 그래픽 연산 그 전용 프로세스 GPU가 이 GPU가 일종의 핵심 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핵심 칩으로 들어간다. 핵심 칩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그 확산으로 인해서 집안에서의 생활이 늘어나니까 PC와 노트북 판매량이 증가한 영향으로 업계는 보고 있어요. 그래 한 업계 인사는 특히 2020년 말부터 게이밍 산업이 이제 게이밍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고성능 GPU 수요가 급증세를 타고 있다. GPU 수요가 급증세를 타고 있답니다. 그래서 게임 구현을 위해서 스마트 TV에도 이제 GPU가 탑재되고 있어요. GPU가 탑재되고 있는데 메타버스랑 뭐 자율주행 플랫폼 등 그 새 기술의 출현으로 인해 가지고 그럼 고성능 제품에 대한 수요는 한동안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현재 보인다고 합니다.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 초에 열린 그 CES 2022, 그 2022를 전후해 가지고 그 팹리스라고 하죠. 팹리스.
이 팹리스들이 이제 이 GPU 신제품을 지금 현재 대거 공개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시장이 성장했다는 말씀을 이제 실감하겠죠. 시장이 컸으니까. 그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엔비디아하고 AMD는 그 주도권을 유지 강화하기 위해서 성능을 개선한 GPU를 전면에 내세웁니다. GPU를 이제 전면에 내세운다. 전면에 내세우고 인텔이 또 뭐냐? 인텔은 첫 외장 그 GPU 공급 소식을 알리면서 경쟁을 예고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치열하게 싸워보자. 한번 인텔이 뛰어드는 겁니다. 일단 GPU 시장의 80%를 점유하고 있는 엔비디아는 최근에 RTX 3080 Ti하고 RTX 3070 그 Ti 두 종을 이제 오는 2월에 상용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새 플래그십 지포스 RTX 3090 Ti도 공개를 하는데 24GB짜리 GDDR6X D램을 이제 탑재해가지고 기존 제품 대비했을 때 한 7.7% 정도 빨라졌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전체 성능은 한 10% 정도 상향을 했다고 하죠. 내년에는 이제 호퍼 아키텍처 기반의 RTX 40 시리즈를 공개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AMD는 그 GPU의 그 라데온 로드맵을 발표합니다. 라데온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그 프리미엄 노트북용 GPU 라데온인데 그 RX 6000M하고 경량형 노트북용 RX 6000S 시리즈를 공개를 해요. 그 RX 6000 시리즈는 올해 8개 모델에서 최소 18개 모델로 이제 확대가 됩니다. 확대되는데, 데스크탑 PC 전용의 그래픽카드인 RX 6500XT하고 RX 6400도 이제 함께 선보일 거죠. 그런데 인텔은 그 아크가 올 1분기부터 공급될 것이라는 소식을 알렸는데, 외장 그래픽카드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그 삼성을 비롯해서 뭐 에이수스, 델, 그리고 레노버 등 50개 이상의 그 노트북하고 데스크탑 PC가 인텔 아크가 적용될 예정이다. 인텔 아크. 그 인텔은 그 PC용뿐만 아니라 서버나 슈퍼컴퓨터용 그 외장의 그 GPU 제품의 개발 로드맵도 제시를 하죠. 지금 보니까. 향후 이제 몇 년 동안 이제 GPU 신제품 출시 예고가 있다는 것으로 관측이 되는데, 그래서 파운드리에서의 치열한 수주전도 예상되겠죠. 일단은 경쟁은 삼성과 TSMC 목입니다. 고성능 그래서 GPU와 같은 첨단 반도체 칩은 최근에 7나노 쪽으로 이제 이하 공정에서 이제 수주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를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아까 제가 전에 얘기했죠. 삼성과 TSMC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업계 관계자도 GPU가 그 최선단 그 공정에 보통 배정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은 팹리스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성능을 더욱 잘 구현하고 가격 경쟁을 갖춘 기업에 수주를 맡길 것 같다. 그래 같은 노드의 공정이어도 어떤 방식으로 구현하느냐에 따라서 성능과 그 전력 효율이 달라진다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코로나 그 상황으로 이제 공급망이 불안정한 상황이다 보니까 안정적인 공급이 우선되는 경향이 있다고 보죠. 그 엔비디아 사례가 그래요. 엔비디아 사례가 그렇습니다. 그 전작인 RTX 30 시리즈는 삼성전자가 수주해가지고 8나노 공정에서 만들고 있는데 RTX 40 시리즈는 TSMC 5나노 공정에서 양산될 거라고 하고 있고 엔비디아는 그 전체 물량을 TSMC에 몰아주는 방법으로 안정적인 공급을 약속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그럼 AMD의 경우는 이제 삼성전자와의 접점을 늘리고 있어요. 얼마 전 공개된 그 AP죠. 그 엑시노스 2200에 AMD하고 공동 개발한 RDNA2 기반의 GPU 엑스클립스가 이제 탑재됐는데 이에 따라서 GPU 생산도 이제 삼성에 맡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엑시노스 2200이 여러 기능의 반도체 칩을 모아가지고 만든 그 SoC라죠. 보통 시스템 온 칩의 형태로 만들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같은 파운드리에서 만들면 효율을 좀 높이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인텔은 최근에 파운드리 시장 진출은 선언을 했는데 한동안 수주를 맡겨 제품을 만들 것으로 이제 보이는 것 같습니다. 7나노 이하 공정 구현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이제 소요될 것으로 관측되잖아요. 그래서 인텔 수석 부사장이 지난 9월에 온라인으로 열린 간담회에서 GPU 위탁 생산에 대해서는 그 CPU와 다르게 GPU 설계는 외부 기술의 이점을 활용하기 용이한 측면이 있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 보니까 외주를 맡길 것 같네요. 보니까.
그 인텔은 CPU하고 GPU 생산을 그 다수를 TSMC에 맡기면서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크는 그 TSMC 6나노 공정에서 양산될 관측으로 보이고, TSMC는 3나노 공정이 적용한 그 서버용 CPU랑 GPU 생산도 준비 중인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다 합니다. 그래서 대만의 그 현지 매체에 따르니까 올해 2월부터 생산 라인을 가동해가지고 7월부터는 본격 양산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앞으로 이제 삼성전자, TSMC가 치열하게 이제 반도체 쪽으로 또 경쟁이 이제 가속화될 것 같습니다. 특히 또 GPU 가지고도 엄청나게 치열하겠네요. 이 GPU가 결국 뭐냐? 메타버스하고 자율주행의 거의 핵심일 수도 있으니까요. 하여튼 이런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참고하시고 다음에 또 새로운 내용이 있으면은 여러분들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교시는 여기까지 할게요.